안녕하세요. 네, 일요일 날 잘 쉬고 계신지요? 일요일 8시 이렇다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정TV님 일요일 설교 방송 잘 듣겠습니다. 부산 방문도 역시 대박이네요. 민심의 열기 확인. 요즘 김재원, 한동훈 대표님 선거운동 너무 잘하고 계심. 예, 요즘 뭐 김재원 때문에 좀 말이 많아요. 한동훈 쪽으로 은근슬쩍 넘어오려고 그런다. 예. 어차피 경북도지사를 되려고 하겠지만 글쎄 될까요? 김재원이 경북도지사 될까요? 도의사 되면 아마 태도가 또 180도 바뀌어갖고 한동훈 딥다까지 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필기정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선거는 좀 전략적으로 잘 해주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무조건 국힘 빼고 다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국힘은 절대 안 된다. 예, 이렇다라 방송 26년 3월 8일 방송. 한동훈 부산 초대박. 한동훈 대표 새로운 방향의 깃발만 들면 된다. 한동훈 부산 연설문 핵심 요약. 한동훈 대표가 그 부산에서 연설한 그 내용이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게 정말 한동훈의 현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진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사진이 굉장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항공 사진처럼 위에서 찍은 거죠. 이게 아마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많이 찍잖아요. 언론사들에서.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역시 이렇게 공중에서 찍으면 대충 보인다. 얼마나 모였는지. 그 끝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정말 그쵸. 뭐 기자들은 뭐 열일 제껴놓고 지금 맨 앞자리에 죽치고 앉아갖고 뭐 카메라 찍는 사람, 영상 찍는 분, 그리고 받아쓰기 하시는 기자분들 참 대단한 열기. 한동훈 아직 살아있다. 다시 한번 증명이 되는 그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네, 오두막님 안녕하세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고, 예. 육천생 한동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방금 한 통령 들어갔다.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어요. 어쨌든 한 통령은 또 말이 나온 김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이고 이 이렇다라 방송은 일주일에 딱 한 번, 일요일 저녁 8시 딱 한 번 하는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계룡사님, 이번 선거는 무소속 돌풍 일으키자. 국힘은 안 되고 무소속이 국가 중심 세력이다. 예, 어쨌든 뭐 무소속을 찍으시든 누굴 찍으시든 간에 그냥 국힘만 찍지 말아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힘의 지지율을 갖다가 15%로 잡아야 돼. 15% 미만으로 잡아야 됩니다. 15% 이하, 15% 이하로 잡으면 이번에 그 선거 끝난 다음에 한동훈 대표가 제3의 길을 선언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자세한 내용은 그 부산 연설문, 한동훈의 연설문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다 봐야 되잖아요. 자, 이거 항공사진 어마무시하죠? 자, 이거는 이제 그 뭐야, 뭐 해피워크 하기 전에 아마 연설한 그 장소인 것 같습니다. 이 역전인 것 같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영상이 어, 제가 또 보여드리자면 정말 기자분들이 뭐 열일하고 찍은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한동훈 이제 뭐 사진이 나온 김에 제가 계속 이렇게 좀 사진 컷을 보여줘요. 이번에 좀 특이사항은 뭐냐면 이 젊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이 젊은 친구들이 대거 대거 한동훈한테 와라 감겼다.
위드훈이 한국을 책임질 젊은이 벌써 매논. 예,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동훈이 페이스북에 올린 건데 참 많은 어린 시민들이 격하게 반겨주시고 놀랐고 감사했습니다. 그분들의 미래를 위한 좋은 정치 해내겠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하고 왔냐고 물어보니 그냥 오셨다네요. 엄마가 좌빠인가? 아니면 엄마가 야 학원이 나가라 쓸데없이 그런 데 가지 말고. 정말 한국은 그 뭐죠?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그냥 쥐잡듯이 잡잖아요. 뭐 딴짓을 전혀 못하게. 학원과 학교와 과외 뺑뺑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면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한동훈 보고 싶어서 왔다. 와라 감겼다. 그런 거예요. 예, 해피마켓에서 만난 시민이다. 그다음에 온천천 해피워크 현장. 이게 이제 걷기 전에 한 얘기. 정말 구름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 한동훈의 열기 대단하다. 이 중고등학생들의 열기도 정말 대단하다. 여기 구호가 또 그래요. 부산 북구가 발전 한동훈이 해냅니다. 그다음에 또 이게 뭐죠? 앞에다 고 구포시장 이렇게 하고 구포시장 훈풍이 분다. 포기 없는 승부사. 시민과 같은 방향. 장전 완료. 민심승부. 참 머리들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걸 잘 만드는지. 그래서 정말 언론도 깜짝 놀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왔다. 이 항공 사진을 보세요. 예, 공중에서 찍은 거. 정말 구름대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구름대처럼. 그리고 또 이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청소하는 사진 있잖아요. 해피워크 지난 다음에 쓰레기 수거를 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장면들을 이렇게 정말 한동훈 지지자들은 시민 뭐야 민노총 데모하고 남은 쓰레기가 트럭으로 나온다고 그러는데 한동훈 집회하고 나면 깨끗해. 뭐 트럭이 올 이유도 없어. 네, 환경미화원이 올 이유도 없어요. 정말 시민의식 대단하다.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아이고 애농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잘 듣겠습니다. 예, 애농님, 대한농우님, 엘리아님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애농님과 엘리아님이 일본에서 총출동을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요일 저녁 8시에 쉬시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어린 학생들과 찍은 모습 너무 밝고 천진난만한 표정 보기 좋아요. 정말 한동훈의 토요일 날 그 표정을 보면 정말 생기가 넘치는 한동훈도 너무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위드훈이에서 이걸 약간 대비해 갖고 했는데 얼마 전에 왜 장동혁이 국회에서부터 무슨 뭐 걸어서 9km 걸어 갖고 시위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이제 대비해서 위드훈이에서 한 분이 글을 올려주셨는데 육천생 감독님, 미래 세대까지 한동훈 정신이 전파된다는 것이 매우 고무적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엿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엘리야님, 예, 한동훈님 동의합니다. 그게 이제 위드훈이 장면은 이게 뭐냐면 이런 거요. 예, 위드훈이 올라온 글인 정당은 민심의 바다를 향해 하는 배다. 그런데 지금 보니 국민의 배에서는 이상한 선장이 지휘를 한다. 그래 갖고 이제 이 길이 글이 좀 긴데 제가 이제 요건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런 거예요. 오늘 부산구포 인산인해의 현장은 보수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과거에 묶인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보수의 항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에게 보수 재건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는 민심을 외면한 정치가 어떤 결과를 맞는지 냉정하게 보여줄 것이다. 민심을 무시한 단결은 결국 함선의 장송곡이 될 뿐이다. 제가 이걸 갖다가 왜 했냐면 일단은 사진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한동훈 표정 너무 좋죠. 정말 한동훈 너무 신나. 막 온몸에 엔돌핀이 돌고 완전히 에너지 만땅으로 해갖고
정말 하루 피곤한지 모르고 그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항공사진 보여줘.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모였다. 그래서 뉴시스에는 아예 그 헤드라인을 갖다가 구름 인파 속 한동훈 원래 그 뉴시스가 사진을 정말 조중동보다 훨씬 잘 찍어요. 뉴시스 뉴스완 완전 사진 전문적인 언론들이죠. 그래갖고 사진 컷을 잡았는데 정말 구름 인파 속이다. 너무너무 많이 왔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거하고 이제 대비해서 지금 그 위드 운에 올라온 걸 이거 지금 민심 정당은 민심의 바다를 향하는 배다. 그러니까 그 민심이 어떠냐? 한동훈의 민심은 이렇다 하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뭐야? 지금 국힘의 민심은 어떠냐? 자, 이렇게 봐죠.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3일 보도 투쟁에 나섰다. 의원들 80명과 당협위원장, 지지자 등 총 140명이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를 도보로 이동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 3법,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언법, 재의 요구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오후 2시 시작된 보도에는 2시간 40분 걸렸다. 근데 이제 이거는 4일 전 뉴스니까 이제 통과했죠. 이재명이 그 뭐야 거부권 행사 안 하고 그냥 다 승인 해갖고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은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재판 증언법 이게 왜 중요한 이재명이 그 대법관을 갖다가 22명, 그러니까 26명 중에 22명을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게임 끝난 거죠. 과반만 넘으면 되니까 22명이 어쨌든 이재명의 호위대가 될 거다.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진 대표가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다 통틀어야 140명이야. 장동혁 140명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선장 맞냐? 뭐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거죠. 한동훈 아무 직책이 없어요. 무소속이야. 당적도 없어요. 무소속인데 언론이 얘기하기를 뭐야?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는 한동훈이다. 구름 인파 속의 한동훈이다. 자, 이렇게 정말 극렬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예, 엘리야님 피곤하셨을 듯요. 아마 밤에는 아마 끙끙 앓고 잘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만 명이 나를 위해서 모였다. 수만 명,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생각할 때 수만 명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였다 그러면 사람이요 그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돼요. 엔돌핀이 엔돌핀이 그냥 확 솟아갖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피곤한지 몰라. 그런데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집에 가서 잘 때는 이제 온몸이 쑤시고 이제 끙끙 앓고 잤겠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크다. 이 중도 입장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육천생 한동훈님, 한통령 이렇더라 채널의 청량제, 소중한 홍일점, 에녹 엘리아님 반갑습니다. 예, 일본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에녹님과 엘리아님. 대선 출정식도 저렇게 모이지 않을 텐데 그만큼 국민 대다수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정치와 그런 국민의 복리와 나라를 위한 정치 세력에 목말라 한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느껴집니다. 네, 엘리아님께서 반가반가로 화답을 주셨습니다. 예, 애농님이 또 화답을 주셨네요. 자, 근데 이제 그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 아, 그 전에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동훈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약간 쉬어가는 의미에서 이 기사를 갖다가 이걸 또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다시피 이 얘기를 갖다 먼저 해야겠다. 일단은 여러분 아이고 카메라가 또 이상해졌네. 음.
카메라가 갑자기 죽었어요. 외장 카메라가. 그래서 자동으로 또 이게 노트북 카메라로 바뀌어 버렸네. 아니 근데 이 카메라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정말 그래요. 예, 어쨌든 간에 뭐 제가 이건 고민해도 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일단은 그 이준석 얘기를 갖다가 좀 하자면 지금요 뜻밖의 이준석이 왜 그 부정선거 토론을 뭐 7시간을 하고 거기에 실시간으로 본 사람이 32만 명 그리고 총 클릭 수가 무슨 500만인가 600만이 됐다. 그게 오히려 이 화를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큰 소리를 빵빵 친 대로 무슨 뭐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뭐 깔끔하게 털어버리겠다. 입도 못 열게 되겠다. 아주 클리어하게 하고 깜빵 보내겠다. 이렇게 떠든 거하고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그 토론 이준석과 토론한 다음에 부정선거라는 게 더 확산이 돼 버렸어요. 이게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해소가 된 게 아니라 "부정선거가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그쪽 방향으로 훨씬 확산이 돼 갖고 지금 SNS에 보면 이게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이런 식의 글이. 그래서 뭐 봉인지 뗀 자국에 투표하면 뭐 여섯 개 옛날에 왜 했던 거 있죠. 그게 지금 다시 소환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선거를 해소한 게 아니라 부정선거에 더 확신을 줬다. 국민들로 하여금 이준석이.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여러분 그 이준석의 그 킬러가 두 명, 여자 킬러가 두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하는 사람이 김영윤입니다. 그 이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분이 그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한 1년인가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데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준석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적이 그거예요. 이분의 유튜브 방송은 이준석 잡기 위해서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자, 이 짤들이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과학장학생 1호 선발돼 4년치 장학금 받고서 하버드 대학교 가서 국사 수강하는 건 가히 엽기적이다. 중국어 초급, 고급 그 와중에 경제학과 컴퓨터 학위 복수 전공 학위 취급했다고 사기쳤다. 그 단어를 갖다가 사기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기쳤다. 4년 동안 컴퓨터학 관련 논문이 한 개도 없다. 요새는 유학준비 고등학생도 과학저널 페이지 게재한다는데 그러고서 사기를 쳤다. 논문 하나 안 올리고 자기가 무슨 경제학과 컴퓨터학위를 복수 전공했다. 사기쳤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준석은 하버드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 졸업했다. 우기는데 우긴다는 건 뭐죠? 거짓말이다. 우긴다는 건 뭐, 진실이 아닌데, 우긴다고 그러죠. 진실인 걸 우긴다고 그러지 않죠. 도대체 너는 국민 세금 들고가 뭐 하고 지냈냐? 김정숙, 6,292만 원. 기내 쉴드 치더니 너는 4억치 밥 먹고 왔냐? 아마 국가 장학금 총 그 수령 금액이 4억인 모양이에요. 이준석이 받은 금액이. 예. 어쨌든 이렇게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이번에도 그 뭐 부정선거 할 때 전향기라고 한번 붙지 않았습니까? 전향기라고 붙었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향길이 뭐 하버드대 얘기하면 고소고발하고 하고 그 토론회 당일 아침에도 전향길이 이준석이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조사받으러 경찰서에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토론에 참석했다. 여러분 기사 제가 방송을 했죠. 근데 희한하게 이 김영윤이라는 사람은
그 1-2년 전부터 오로지 지금 한동훈만 아니 그 이준석만 딥다 까기 위해서 이 사람은 존재하는 사람이거든요. 김영은. 그리고 그 존재감 때문에 구독자들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안티 이준석을 모으는 채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영윤의 채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윤을 고소고발을 했나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고소고발하면은 이렇게 지금 방송을 못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이분은 왜 고소고발을 못 하는 거죠?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왜 그 전향기립은 그렇게 입틀막 하면서 김영윤 이분 왜 틀어막지 못하나요? 이준석이? 참 그 의문이 많습니다. 이분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해요, 지금도. 지난 1-2년간을 갖다가 계속 그 이준석 하버드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학점 성적표 보여주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동안 제가 이 김영윤의 방송을 좀 모니터링 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이에요. 이준석의 그 하버드 관련해 갖고. 자, 또 하나의 여성은 누구냐?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그 이준석의 킬러, 두 명의 킬러가 있는데 하나는 김영윤, 하나는 김소연이다. 자, 김소연이 그 오세훈 시장이 왜 명태균으로 해갖고 뭐 이제 조사받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재판 시작했다, 뭐 이런 거. 그거하고 맞물려고 최근에 여기 19시간으로 돼 있잖아요. 김소연 변호사가 새벽에 명태균 호출에 칠불사 가서 홍매화 신고 톱하고 삽질하고 당선된 개병신당, 개혁신당이 아니라 개병신당 2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가지고 음모론이라 프레임 씌우는 개병신당 애들 수준 보소. 선거 앞두고 새벽 3시에 칠불사 가서 홍매화 신고 명태균의 축원 묻고 성삼락 사건 무마미 진술 회유하느라 김철근 내려보내 장의사에게 7억 써주고 참으로 과학적이네요. 이거 다 기사에 나온 거죠. 여러분 이게 뭐죠? 명태균한테 축원을 받았다는 건 뭐죠? 이전에도 그 이준석이 뻔칠나게 명태균한테 내려가 갖고 물어봤다고요. 점을 쳤는지 뭘 했는지 기도를 받았는지. 뻔질나게 그 먼 거리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이미 기사에다 넣은 얘기고 성삼락 사건 무마 진술회유 이것도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죠. 김철근 그때 그 당대표 시절에 김철근이 뭐 비서실장이 뭔가 좌우간 뭐 하나 맡고 있었는데 직책을 하나 맡고 있었어요. 그거 내려보내고 7억 각서를 갖다가 써줬다. 이 얘기도 뭐 기사에 난 거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자, 제 느낌에 이준석은 이번에 그 뭐죠? 부정선거 괜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섰다가 정치생명이 끝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이준석을 이제 누가 부르지? 누가 쓰지? 예. 이 회복이 힘들 것 같아요, 이준석이. 예. 정순련님, 한동훈 최고. 예,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예, 열정님, 김영은 한동훈 대표님도 엄청, 그렇군요, 김영은. 예, 김영희님, 이준석 꼴 보기 싫어. 그 방송 안 봤는데 이준석이 쓸데없는 짓 한 것 같아요. 막무가내 전환길에게 말려들었나 보네. 김영훈, 저 여자는 한동훈을 무지성으로 비하한 여자입니다. 예, 김영희, 하버드 관련은 사실인가 보네요. 아니, 희한하게 이 김영훈을 고소고발을 해야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일 그 각종 증거를 막 들이대면서 제가 그 하버드에 대한 그 김영훈 방송을 좀 봤거든요. 자, 뭐 성적표뿐만이 아니라 뭐 원래 하버드는 이런 게 없습니다. 원래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하버드에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 어쨌든 그런데도 아직 고소고발을 안 한다. 참 희한하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 제가 오늘 이제 또 이제 감동적인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참 역시 그 미국은 미국답다. 이런 제가 그랬잖아요. 그 뭐예요? 그 대통령 선거식 할 때 성경책에 손 얹고 선서식 하는 게 미국이다. 여러분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폐쇄시케한 이란 대통령이죠. 뭐 자기 허수아비 대통령인데 이제 그 하메네이가 죽었으니까 이제 한마디 하는 것 같아요. 자, 폐쇄시케한 그 KBS 기사인데 걸프 공격 중단 선언. 트럼프 무조건 항복해야. 그러니까 지금 이란 대통령은 걸프국 공격 중단하겠다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딜이냐면 걸프국 공격을 중단할 테니 미국도 이스라엘도 이란 공격을 중단해라라는 딜이었어요. 그 이란 대통령의 트럼프 귀뚱으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무조건 항복해야 돼. 실질적으로 여기 자막에 보면 자, 이란 대통령이 이란 공격으로 피해본 주변국들에 대하여 사과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사과했어요. 방송에 나와갖고 정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뉴스 보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떠요. 이란 대통령사가 몇 시간 만에 또 공격을 했다. 걸프국을 또 공격했다. 걸프국 보복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허수아비라는 바지 사장이라는 게 딱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하메네이 지금 없어요? 죽었어요? 그럼 당연히 대통령이 실권을 갖고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이 혁명군들은 하메네이가 관리했던 혁명군들 이건 너 바지 사장이잖아. 무슨 놈의 대통령? 그냥 말만 대통령이지 대통령이 실권이 없잖아. 하고 비웃듯이 대통령이 공격 중단 선언하겠다. 이게 아마 3시간 만에 불과 몇 시간이라는 거. 그러고 나서 3시간 후에 또 주변국도를 미사일로 혁명군들이 공격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채널A 서프라이즈 있다. 서프라이즈가 뭔지 몰라요? 예. 서프라이즈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혹시 트럼프가 얘기한 서프라이즈가 하메네이 아들을 참수했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물음표 땡 이렇게 쳤습니다. 제가 좀 감동받은 장면은 이 장면이에요. 지금 이 짤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게 영상으로도 돌아다니고 사진으로도 지금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직무실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의자에 앉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분이 목사님인 것 같아요. 선언권 기도하시는 분. 영상에 보면은 이제 기도를 이렇게 쭉 해주는 영상이 있고 주변에 좌우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좌우로 많이 이렇게 손을 갖다 쭉 뻗고 이렇게 손을 뻗쳐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도해주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맞아요. One nation under God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다. 역시 미국은 기독교적인 그 정신과 뿌리가 깊숙한 특히 트럼프의 여러분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때는 지금 트럼프가 어떤 그러니까요 나는 오바마가 아니다 이런 짤도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 때는 뭐 이렇게 기도하고 무슨 하나님 찾고 이런 게 없지 않았습니까? 예. 역시 트럼프가 뭐 트럼프의 성격과는 별개로 굉장히 그 신앙심이 돈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열정팀인 김소연 변호사도 한가방송. 그러니까 이제 김소연하고 뭐 얘기한 또 그 뭐죠? 뭐 그 73년생 한동훈 쓴 사람? 예. 다 이제 같은 계열이죠. 지금 극우에 붙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뭐 김영윤, 김소연, 그 다음에 73년생 한동훈 쓴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장동혁을 옹호하고 칭찬하고 이러면서 슈퍼챗 받고 먹고 사는 그룹입니다. 예, 그렇게 보여요. 예, 엘리야님,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제 친구는 경고 알람이 너무 자주 울려서 화장실도 겨우 간다고 해요. 그렇죠. 예, 오바가 이란을 키워준 어, 작은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역대 민주당의 대통령들이 키워줬죠. 뭐 지미 카터, 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굉장히 우유부단했던 그런 사람인데, 제가 뭐 오마바는 또 뭐 제가 알고 있는 한, 제가 이제 기사에도 사실 오마바는 흑인이 아니에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고 그러는데 오마바의 흑인 피가 섞였나요? 오마바가 뭐 아랍 아랍인가 뭐 좌우간 그쪽 계통으로 그 아버지 계열이 그쪽 계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오마바는 흑인이 아니다. 그때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맞죠. 예. 아유, 엘리아님 역시 정치학을 전공하셔갖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엘리아님 말씀이 오마바가 이란을 키워 좀 자금면에서 오마바는 무슬림이다. 예. 무슬림으로 아웃. 예, 맞습니다. 어쨌든 그 아랍 계통으로 저도 그렇게 그 당시에 오마바가 대통령 될 때 그 기사를 본 것 같습니다. 예, 육철생 한동훈님, 말려든 게 아니라 마치 부정선거론을 깨부수는 전사로서 떡상해보고 싶어서 나섰는데 역효과만 난 것이죠. 이미 부정선거론은 사실관계를 넘어서 윤건희를 교주로 하는 극우의 신념이 되고 신앙이 되어서 논리와 팩트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 현실임을 모르는 건지 뭔지 오로지 한동훈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를 이뤄내야만 겨우 사라질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이 압승해서 대통령이 되면 이제 부정선거론이 이제 무색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에 지니까 부정선거론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중요한 얘기를 갖다가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길어요. 한동훈의 연설문이 긴데 제가 보면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분석한 그거를 갖다가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올린 글입니다.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 사진 오늘 부산 온천천 부산 대전역에서 시민들께 드린 말씀입니다. 이 사진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이 좀 길어요. 여기 보면 이제 제가 네 페이지에 쪼갰는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좀 길어요. 하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러분한테 나오면 여러분이 지금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금방 이해가 되시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려셨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산의 날씨는 항상 실망시키지 않아요. 오늘 좀 추울 거라고 했는데 정말 따뜻한 봄날입니다. 이제 곧 부산에서 보수 재건을 시작하죠. 우리에게는 부산 대역전이 필요합니다. 망해가는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는 회피와 방관이 아니라 역전승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역전승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지수가 뭐 5천, 6천 이거는 뭐 윤석열이라도 코스피 지수 6천 갔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또 그 논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럴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과 해법조차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정확히 알 때입니다.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모르면 희망이 없지만 문제의 본질과 해법을 정확히 알 때는 희망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지금 우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가 뭔지를 알죠. 문제 해결을 실행할 리더십과 시민의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패러그랩의 핵심은 뭐냐? 역전승이 필요하다. 제가 빨간 줄 그친 거. 회피와 방관이 아니라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역전승이 필요하다. 역전승. 부산이 역전승을 한 곳이라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첫 페이지의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문제 해결을 실행할 리더십과 시민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리더십 플러스 시민의 의지. 여기 뭐예요? 키워드는 실행. 실행입니다. 실행.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 바로 여기 부산이
이미 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부산금정 재보궐선거 당시에 우리는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켰고 이재명, 조국 대표가 부산에서 선거 유세로 기세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당대표로서 민심을 받들어 부산 금정 선거운동 현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정 개입 차단하고 소위 김건희 라인 퇴장시켜야 한다고 정면 승부했습니다. 결과는 22% 차이의 대역전승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부산 대역전승이었습니다. 자, 그하고 반대 케이스, 대비되는 케이스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역전승 케이스가 있고, 금정 재보궐선거. 또 하나는 참패 케이스가 있는데 역전승을 못하고, 25년 4월 거제 재보궐선거, 부산 교육감 선거입니다. 김해힘이 정반대의 길을 가서 반대의 결과를 냈습니다. 계엄령이 계몽령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는 윤 어게인 정치 일들이 선거를 주도했고 전한길 씨를 상징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과는 18.6%, 11% 차이의 괴멸적 패배였습니다. 부산은 윤 어게인 노선을 꺼내는 것이 보수 재건 역전승의 길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부산은 이렇게 보수를 위해 앞장서서 결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역전승이라는 걸 갖다가 첫 페이지에 강조했고 역전승이 필요하다. 그리고 역전승을 하려면 뭐냐? 실행할 실행력과 시민의 의지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예를 든 거예요. 역전승의 예. 금정 재보궐선거 또 역전승을 정면으로 한 패배 거제 재보궐선거 그 극우들이죠. 극우들이 선거를 주도했을 때 이렇게 나왔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페이지에서 봅시다. 부산은 대차게 붙는 곳입니다. 자, 대차게 붙는 곳이 부산이다. 이걸 강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대차게 나서는 정신, 그러니까 대차게 나서야 된다. 자,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빨간 줄 근거 한번 봅시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하지만 저는 오늘 똑같이 되돌아가서 그 길을 걷고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길에 머물지 않고 그 길이 끝났던 바로 여기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이 길이 맞습니다. 어려울 때 필요한 리더십은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맞으니 믿고 따라 달라라고 말하는 리더십입니다. 제 최종 목표는 보수 재건 그 자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잘 살고 국민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수 재건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 자체가 균형을 잃고 휘청이게 됩니다. 그러니 일단 우리 보수 재건의 길로 가봅시다. 잘못된 노선을 꺼내고 진짜 민생의 길로 가야 합니다. 서민 현장에서 물가와 환율 챙기고 지속 가능한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보수는 원래 유능했습니다. 다시 유능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발차게 붙자. 발차게 붙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동훈이 이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뭐라고요? 빨간 줄. 과거 길에 머물지 않겠다. 그리고 뭐요?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이 새로운 길은 이 길이 맞다. 이렇게 이 길이 맞으니 나를 믿고 따라달라 하는 리더십이 필요한데 그 리더십이 지금 누구냐? 한동훈 리더십이다. 라고 한동훈이 지금 거기 부산에서 열변을 토하고 있다. 자, 마지막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됐느냐? 바로 이게 부산입니다. 아, 예. 이거 마지막. 지금 옆에서 알파가 계속 지금 나를 갖다가 괴롭히고 있어. 제가 싫다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장이 꼭 좋아야만 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걸린 프랭카드의 쓰인 글처럼 저를 이 지긋지긋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배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저라는 배를 버리십시오. 저를 배제하고 모욕 주고 제명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배제의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어보니 괜찮은 척해도 너무 고통스럽고 우리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모두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망하는 길인 윤 어게인으로 같이 가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눈치 보고 관망할 때가 아니라 대차게 나설 때입니다. 어떤 것이 덜 위험할지 선택하며 맨 뒤에 숨어 있으려는 사람은 배를 몰 수 없습니다. 이 탄핵의 바다를 건널 배를 제가 몰겠습니다. 이 어려울 때 뭐라도 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고 우리입니다. 부산 대정역의 길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함께 가 주십시오. 함께 가야 길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뭘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지금은 보수 재건을 위해서 역전승이 필요하다. 그래서 역전승을 하기 위해선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역전승의 성공 사례 부산 금정을 한동훈 당대표 때 이끌었다. 그리고 뭐야? 부산 대차게 붙는 거니까 한번 지금 대차게 붙어봅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6.3 선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방선거 때 우리 대차게 한번 지금 선거 얘기 계속 하지 않습니까? 금정 선거 무슨 거 계속 얘기하잖아. 금정 재보궐선거, 거제 재보궐선거, 부산교육감사 선거 계속 얘기하면서 대책에 붙여보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 6월 3일 날 지방선거할 때 또 보궐선거할 때 대책에 한번 붙어보자. 그래서 한동훈이 제시한 방향은 과거 길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결론은 어떻게 끝났죠? 제가 싫다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공도 쪽에서 한동훈 싫다는 사람 없어요. 지금 제가 싫다는 분들의 마음도 이게 뭘 전제로 하는 거죠? 국힘 안에서. 국힘 안에서 한동훈이 싫다. 그런 사람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모두 함께 가겠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함께 가겠다. 함께 가자. 함께 간다고 해서 뭐예요? 윤 어게인으로 내가 함께 가겠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뭘 느끼셨어요? 뭘 느끼셨어요? 이 한동훈의 연설은 즉흥 연설이 아닙니다. 예. 한동훈의 성격은 즉흥 연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획된 연설이에요. 자기가 이미 다 쓰고 그걸 갖다가 몇 번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외워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러면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미 계획되고 정제된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건데 한동훈의 지금 확실한 스탠스는 뭡니까? 나는 국힘 안에서 내 정치를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다만 망하는 길인 윤 어게인으로 같이 가겠다는 뜻은 내가 국힘에 있지만 그렇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윤 어게인에 동조해서 윤 어게인이 맞습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라고 끌고 가진 않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얘기는 그럼 무슨 얘기? 한동훈이 지금 명확하게 방향 제시를 한 게 있습니다. 과거의 길에 머물지 않겠다.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데 그 새로운 방향은 뭐야?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그런데 그 새로운 방향이 맞다. 그러면 국힘에서 한동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그게 새로운 길입니까? 저는 그 새로운 방향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이 여태까지 3년 동안 얘기했던 그 길 아닌가요? 예? 국힘에서 뭐를 해야 된다. 국힘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게 새로운 길입니까? 새롭게 안 들립니다. 예. 과거에 머물지 않는 그 과거에 머무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한동훈은 계속 지금 국힘만 얘기했지 본인이 제3의 길을 가겠다.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게 새로운 방향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 뭡니까? 그게 제3의 길을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국힘의 길을 가겠다는 거는 이미 한동훈이 거기 가서 당대표도 해봤고 선대위원장도 해봤고 비상대책위원장도 해봤고 다 해봤어. 과거의 길이에요. 한동훈이 얘기하는 지금 국힘 안에서 뭔가 나를 반대하는 극우들과 함께 그냥 모두 함께 가겠다. 극우들하고도 함께 가겠다라는 길은 뭐예요? 과거에 이미 다 경험해본 올드한 길이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다. 자, 그럼 한동훈의 지금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국힘 안에서 내가 극우들하고 함께 하겠으니, 길을 가겠으니, 대차게 붙어달라. 지금은
부산처럼 부산은 대책에 붙는 곳이다. 대책에 나서는 정신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이 한동훈이 지금 대구나 부산에 지금 보궐선거 나오겠다라는 그거에 국한된 얘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부산이나 부산 분들한테 지금 이거 부산에서 한 얘기니까 부산 분들한테 미워도 국힘 후보를 찍어주세요 이렇게 들립니까? 어느 쪽으로 들리세요? 제가 재보궐선거에 나오면 저를 갖다가 배지를 달아주세요 이렇게 들리세요? 지금 한동훈의 이 연설문이 아니면 저뿐만이 아니라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부산 지역에 나오는 이 영남 지역에 나오는 국힘 후보를 갖다가 찍어주세요. 이렇게 들리시나요? 역전승? 지금 상황은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김재원도 찍어주시고, 김재원도 경북도 도지사 될수록 찍어주시고, 제가 무조건 좌우간 누가 나오던 찍어주세요. 라고 들리시나요? 저는 그 한동훈이 일부러, 지금 이게 일부러 올린 거잖아요. 그 많은 연설을 갖다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거든요. 세 번인가 네 번인가 했는데 그 많은 그 세 번인가 네 번 중에 해필이면은 이 연설을 올렸어요. 한동훈이. 그리고 다른 연설은 올라오지가 않아 있어. 전문이 올라온 연설은 딱 이거 하나야.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부산의 핵심이다. 내가 부산에서 던진 핵심 메시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장문의 글을 갖다가 페이스북에 스스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분석을 갖다가 해봐도 약간 지금 이 역전승이란 얘기와 그 다음에 실행력이 지금 필요하다. 근데 그 실행력이 언제 필요하느냐? 과거의 길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실행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방향에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그럼 국힘에 머물지 않는다. 새로운 방향으로 가겠다. 그러면 제3의 길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해야 아구가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갈 것 같은데 아니 3페이지까지는 이렇게 잘 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다 국힘안에서 얘기해요. 제가 싫다는 분 마음도 이해합니다. 제가 싫다는 분들하고도 모두 함께 가겠습니다. 그 함께 가겠다는 의미가 그렇다고 해서 윤 어게인으로 내가 같이 가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국힘에서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중도층이 이거를 갖다가 들었을 때 그러면 야 한동훈이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열심히 국힘에 당원으로 가입해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밀어야겠네. 이렇게 해 갖고 국힘에 막 구름대처럼 이 구름인파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구름인파 있잖아요. 예? 이렇게 어마무시한 구름인파. 예? 이 구름인파가 갑자기 국힘에 막 당원 가입해 갖고 책임 당원이 돼 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당대표로 뽑읍시다. 한동훈을 갖다 갖고 이렇게 될까요?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팀에 아마 당원 가입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 한동훈이 아무리 당원 가입하라고 그래도 이 구름 인파가 여기 구름 속의 인파라고 아예 뉴시스에서 박아 놨잖아. 이 구름 속의 인파가 몇만 명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여 복판에다가 책상을 갖다가 한 50개 쭉 깔아 놓고 친한계에서 막 접수를 받아. 이왕 모인 거 당원 가입하고 가세요라고 거기다 접수를 받는다고 쳐보시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 접수대에서 한동훈을 위해서 힘에 국민의 힘에 이렇게 진지자들이 모였지만 일부러 바쁜 시간 내 갖고 이렇게 모였지만 국민의힘에 책임당원을 갖다가 가입할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묵상을 갖다 해봤습니다. 예. 제가 묵상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아, 예. 엘리야님,
맞아요. 아랍권이에요. 예. 저도 그렇게 아버지가 아랍 사람 계통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아니 이 아버지가요. 이 결혼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니 결혼을 많이 했는지 어쨌든 그 여자들하고 애를 낳았는지 모르지만 제 기억으로 4 번인가 5 번. 그러니까 4 여자인가 5 여자에서 많은 각각 여자한테 애를 낳 그중에 하나가 오마바야 어쨌든. 제가 기사 본 기억은 그거예요. 그래서 그 아랍 계통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채창에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천생 한우님, 역전승의 승리 비결은 올반기를 주도하고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지금의 올바르지 못한 극우 윤호개인 노선을 혁파하는 것이 보수 재건의 길이요. 나아가 총선을 승리하고 정권을 되찾아 나라를 바로잡고 국민을 이롭게 한다는 의지 표현. 한동훈의 역전승은 이번 선거에 국한해서 한 말은 아닌 듯 보수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인 듯. 예, 감사합니다. 예, 의견 주셔서. 출마 여부를 묻는 언론의 물음에 한동훈은 그저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자신의 활동의 핵심 취지는 무너진 보수 내 제고 있다. 예, 저도 이 기사는 봤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뭐 배지를 달고 안 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보수가 재건이 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뭐야 육칠생 한동님 말씀대로 그 이렇 뭐죠 한통용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동훈이 지금 이렇게 계속 가열을 하는 거, 사람을 모으고 이렇게 계속 지금 그렇게 가열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육전생 한동훈 의견을 갖다가 제가 전달을 하는 겁니다. 지방선거는 분명히 폭망할 거예요. 폭망한 다음에 한동훈이 그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제3의 길을 서원을 하고 제3의 길을 갈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 그 지금 국힘에 소속되어 있고 어정쩡하게 구구에 붙어 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극우도 핵심 세력이 있고 그냥 주변 세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세력을 다 데리고 나가기 위한 제3의 길로 주변 세력을 데리고 나가기 위한 지금 이게 프로세스를 밟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정말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한동훈의 그 어제죠. 토요일 날 그리고 여러 가지 올라온 사진들 또 한동훈이 지금 연설한 그런 연설문을 분석하면서 묵상한 성역 구절 이게 이렇더라 방송은 그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 실물계를 분석하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항상 묵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지금 43분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구독 한 번씩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구독자가 잘 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라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또 재방송 보시는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묵상한 구절은 그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동훈의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처럼 되기를 제가 아, 바라는 마음에서 이게 어떤 장면이냐?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직전 장면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순환을 겪고 십자가 이제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 또 오지 않습니까? 자, 이게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 아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 아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 장면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다음 장면이 뭐냐? 가룟 유다가 바로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빌라도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가시관 쓰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이제 마지막 장면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런 거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넘겨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우리한테 돈벼락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좋은 데 가갖고 좋은 대학 가서 졸업해서 또 인류 기업 취직해갖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항상 건강하게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이 잔을 내게 옮기시라는 거는 아니 신의 아들인 그래도 내가 명색이 신의 아들인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아니 어떻게 쪽팔리게 인간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하고 피 흘려가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이 있거든. 나를 이 잔을 내게 죽음의 잔을 나한테 마시지 않게 해달라. 간절한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은 하나 더 있어요. 우리는 이제 1절에서 끝나지만 예수님은 후속 기도가 있다. 그러나 내 원은 쪽팔림을 당하기 싫고 인간들한테 이렇게 수치당하면서 죽기 싫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치 않은지라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가리다. 그 죽음의 길을 가리다.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리다.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인륜을 구원할 내 피값으로 인륜을 구원할 그 역할을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치는 거죠. 저는 그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이 기도가 묵상이 된 건 뭐냐면 한동훈 대표도 훨씬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 IQ도 높고 여태까지 뭐 검사 시절, 뭐 법무장관 시절, 당대표 시절 우리가 다 본 것처럼 정말 한동훈처럼 정직하고 한동훈처럼 깨끗하고 한동훈처럼 명석한 판단력 좋은 그런 정치인이 없다.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최고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건다. 이렇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도 예수님의 기도를 벤치마킹해서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아무리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국힘에 가서 뭔가를 갖다가 하면은 내가 뭔가 다시 결집해서 역전승을 할 수 있다. 극우들한테 역전승해갖고 뒤집어서 이 국힘을 다시 정상적인 보수로 만들어 갖고 거기서 내가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대통령이 되리라. 그래서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다 망가진 나라를 재건하리라. 라고 한동훈 대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 역시 예수님께서 기도했던 대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두 번째 기도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국힘에 가서 국힘을 갖다가 혁신을 해서 뜯어 고쳐갖고 고쳐 써서 정말 그것이 보수를 재건하고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과거를 갖다 떨쳐버리고 국힘에 밀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세계 짓고 섬기겠나이다 라는 그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그냥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갖고 갔듯이 한동훈이 자기의 보금자리 국힘을 갖다가 떠나서 그냥 하나님 아버지 손에 이끌려 갖고 제3의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거를 좀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뭐 마찬가지로 깊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한번 해보시기라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여러분, 또 이제 제 묵상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정이 오늘 어벤져스 송영훈 변호사 국힘 탈당하지 말라고 곧 국힘 개혁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저 탈당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저는 탈당 안 했습니다. 아직도 당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뭐 국힘에 있긴 하지만 의문이 드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이 과연 국힘에 새로운 당원을 가입할 것인지. 탈당은 제가 그랬죠. 이미 20만 명 이상 탈당한 것 같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사람 20만 명 이상은 탈당한 것 같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탈당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탈당을 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이렇게 불이 올라와 갖고 속에서 불이 올라와 갖고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 일상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친구를 만날 수도 없고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탈당하지 말라는 명분도 애매하잖아요. 그 명분이 뭐라고요? 아까 제가 분석한 대로 탈당하지 말라는 명분도 애매하잖아요. 이게 뭐죠? 제가 싫다는 분도 마음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가 싫다는 그구들도 같이 데려가야겠으니 모두 함께 해야겠으니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함께 간다는 길이 유노게인은 아니다. 그러면 이 극우들이 역시 한동훈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고 다니니까 역시 한동훈을 우린 따라야 돼. 그래가지고 윤호개인을 갖다가 포기하고 절윤을 하고 한동훈 쪽으로 합류를 할까요? 지나친 희망회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탈당하지 마라. 뭐 개혁이 될 시간이 뭐 얼마 안 그러면 뭐 정확하게 뭐 타임 스케줄을 주든지 근거를 대든지 뭐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설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탈당하려는 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탈당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설득력 있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히 그걸 못 찾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왜 탈당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저는 탈당 안 했다고 그랬어요. 일단은. 근데 송영훈 변호사의 그 근거를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신천지 숫자로 대량 신천지 국힘 당원들 탈당 중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극우들이 탈당하니까 이단들이 탈당하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개혁이 될 거다. 그런 논리군요. 근데 이미 책임당원 100명이 극우로 똘똘 뭉쳐 있는데 뭐 신천지가 뭐 10만 명 탈당한다고 그래서 뭐 간의 기별이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러면 탈당하면 국힘이 극우에서 중도로 바뀝니까? 묻고 싶네요. 소영 변호사님한테. 변종부님, 윤석열은 사무엘, 한동훈은 다윗. 멋진 비유죠. 그런 거건데 정말. 변종부님, 성경을 잘 아시네요.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은 사무엘. 어? 아니, 윤석열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왕. 사무엘은 선지자죠. 사무엘은 선지자고 윤석열은 사울왕이고 한동훈은 다윗왕이다. 이 비유가 변종무님 비유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육천생 한동훈님 설명해 주신 대로 제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74년생 한동훈이라면 그런 전략을 모색할 듯합니다. 전제 조건은 국짐 구가 한동훈 제명할 때처럼 더욱 강팍해져서 지방선거 폭망하고도 더욱 한동훈을 비토하고 계속 당권 유지한 무리수를 둬야 한다고 봅니다.
제명이 전화위복인 것처럼 지선 후의 구호가 더욱 강팍해져 한동훈 탓이면 하면서 더욱 한동훈 배척할 때 저는 이거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한통영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장해찬이나 이런 애들이 그렇잖아요. 이번에 폭망해도 무조건 장동혁이 다시 당대표가 된다. 그 두 가지 이유 아닙니까? 그 서울을 수성하고 서울하고 부산을 갖다가 수성하면 그냥 사표 안 내고 그냥 당대표 계속 할 수 있고 장동혁이 만약에 서울 폭망하고 부산도 망해갖고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 그러면 이제 6월 3일 날 물러나겠죠? 결과 나오면. 그럼 뭐야? 전당대회 8월이잖아요. 그러면 두 달 있다가 다시 선거에 이제 도전을 하는 거죠, 장동혁이. 그러면 이미 국힘의 성호권을 가진 그 책임당원들, 책임당원의 70%, 75% 이상이 이게, 극우들이기 때문에 자간 장동혁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된다. 이게 지금 장해찬의 논리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육천석 한동훈 님이 얘기한 그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다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극우는 폭망하면 무조건 한동훈 탓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이거는 이미 뭐 정해놓은 얘기니까 당연히 그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강박해져 갖고 뭐 한동훈 뭐 그때는 뭐 마음 놓고 막 다시 당대표가 되면 친한게도 막 잘라낼 것 같아. 한동훈뿐만이 아니라 한동훈을 뭐 다시 컴백시킨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한동훈은 배지 달아도 절대 복귀가 안 됩니다. 정말 두고 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 이거 저하고 만원빵 합시다. 설사 한동훈이 이번에 보궐선거에 배지 단다. 고 배지 달았으니까 다시 당적 복귀해 주세요. 절대 네버 네버. 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배지를 달아도 한동훈은 복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엄한 데에서 지금 에너지만 열심히 소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제가 바로 잡았습니다, 일리아님. 윤석열이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왕, 사울왕. 예. 그다음에 한동훈은 대위당. 예, 이렇게 비유가 맞습니다. 김복희님, 트럼프 대통령 주위에 예수회, 아, 예수의 이단교회도 있다네요. 저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집안 자체가 전통적으로 뭐 트럼프 아버지, 할아버지, 트럼프 아들 그 집안 그 내력 자체가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열정님, 저도 이미 탈당. 그러니까 근데 열정님 같은 분을 송영훈 변호사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탈당하지 말라는 걸 어떤 식의 어떤 명분으로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약하다는 거죠. 신천지가 지금 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신천지가 지금 뭐 조사 때문에 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동훈이 조만간에 극우들을 갖다가 제압하고 이 중도 당을 갖다 만들 거다. 이거는 너무 논리의 비약이 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육신원생 한동훈님. 윤꼴통은 다윗을 시기 질투하다가 주의까지 하려다 폭망한 다윗의 장인이겠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던가. 사무엘은 선지자. 예, 윤건이가 딱 그쳐지죠. 예, 예, 사울이 맞습니다. 일리아님. 예, 그렇습니다. 예, 숙느님. 예,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감사합니다. 한동훈 최고. 예. 사실 우리의 희망은 한동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필리핀에서도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어, 열심히 방송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한동훈의 기도가 그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한동훈 대표도 심도 있게 깊이 그렇게 묵상하면서 기도가 되기를 함께 우리가 뭐라고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전 뭐 항상 한동훈 대표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오늘 또, 방송이 1시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1시간 15분 방송이 됐는데, 이렇게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육신 생활님, 변치 않는 국짐을 지나치게 고집하면서 희망회로를 돌리는 것도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는 아닌 듯. 지지자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지도 오래오래 열정적으로 할 수 있겠죠. 스트레스로 건강 잃고 단명하면 안 되잖아요. 농담처럼 얘기하셨는데,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실질적으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엄청난 지금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제3의 길을 그냥 깃발만 들고 서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그냥 순조롭게 쫙 이렇게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거기가 지금 꽉 막혀 있다. 끝까지 지금 국힘 안에서 자꾸 뭐를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니까 한동훈의 지지자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름대처럼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감동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로 이렇게 쓴 사진이 있잖아요. 뭐 사진이 워낙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갖고 여러분 이거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감동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모였을까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오셨어요? 한동훈, 그럼 한동훈이 국힘에 다시 들어가 갖고 이렇게는 근데 그거를 원하고 들어온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과연 여기 중에 이 구름대처럼 모인 사람들이 과연 몇 프로가 10%나 될까요? 5% 될까요? 다시 한동훈이 국힘에 복귀해 갖고 그렇게 해 갖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뜻을 펼쳐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 국힘에 복귀해서 어떻게 한동훈의 뜻을 펼칠 수가 있죠? 어떻게 한동훈표 정치를 갖다가 국힘에서 실현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미 10년 동안 검증을 한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로 이미 검증이 끝난 거거든요. 국힘 안에서는 한동훈의 표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결론이 났는데,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뭘까요? 한동훈표 정치를 보고 싶다. 그 열망 아닙니까? 한동훈표 정치를.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생 애들도 엄마한테 얘기하면 학원 가라고 그럴까봐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그냥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동훈 보는 순간 그냥 와락 끌어안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한동훈이 좋아요. 한동훈표 정치를 보고 싶어요.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아이들도. 근데 그것이 국힘 안에서 안 된다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는데 그럼 여기 모인 사람들은 뭡니까? 제3의 깃발을 들어주세요. 이 열망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기도를 좀 세게 좀 해보시고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은 선언을 조만간 좀 해주시라 이렇게 기도를 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고 정말 일요일 날 쉬시는데 방송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즐겁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내일 월요일 한통령 방송에서 저녁 7시 30분 정기 방송에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엘리야님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또 일본에서 이렇게 애농님과 엘리야님이 동시에 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유현생한동님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들 반가웠습니다. 엘리야님, 애농님 반가웠습니다. 봄 기운 가득한 즐거운 한 주간 맞이하시길. 예, 여러분 모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 화병 걸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손해입니다. 왜? 지지자들이 화병 걸리면 한동훈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뭐요? 제가 오늘 묵상한 대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 라는 소망을 가지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엘리야님, 감사해요. 아이고, 그런 말 해주시니까 제가 몸둘 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일요일 날 다들 쉬시는데 이렇게 또 1시간 20분 되는 긴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신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열정적인 구독자분들 때문에 제가 오늘도 용기를 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켰습니다. 사실 이거 이렇더라 채널하고 한통용 채널은 그냥 여러분의 힘으로 방송이 굴러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